부동산 특성 보겠습니다. 여기도 한 문제 정도 기출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놓을 수 있으면 좀 봐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부동산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특성. 큰 제목 보니까 부동산 특성인데 전범위가 여기 거의 평가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자, 자연적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눠요. 그래서 인문적 특성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자연적 특성은 인간이 가미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겠죠. 이걸 물리적 특성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가미되지 않았다? 인간이 가미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자, 인문적 특성은 여기 인간이 플러스 됐다는 특성입니다. 이걸 인문적 특성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자연적 특성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앞잡다면 부영, 부개인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영, 부개인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인문적 특성은 암기할 때 용병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병, 위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 기출은 어디에 많이 되는가 하면요, 자연적 특성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자연적 특성을 별표를 좀 이렇게 쳐주셔야 됩니다. 쳐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부동성이라고 씁니다. 부동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감가가 돼야 한대요. 그래서 이걸 영속성이라 씁니다. 세 번째, 자, 증가할 수 없는 것을 부정성. 자, 네 번째, 개별성. 옆에 토지와 붙어 있는 것을 인접성이라고 용어를 쓰겠죠. 자, 인문적 특성은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이라 씁니다. 이 용도의 다양성이 있고, 자, 두 번째, 병합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합, 분할 가능성이라고 쓰겠죠. 세 번째,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씁니다. 자, 위치는 사회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파생되는 특징 43페이지로 한번 가볼래요? 자, 43페이지 보면, 자, 자연적 특성이라 부르기도 하고 물리적 특성이라 부르기도 하겠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다? 부동성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다른 말로 고정성이라고 용어를 써요. 되겠죠. 자, 부동성이란 토지는 인위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 특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봐두시고요. 자, 위치는 이동할 수 없다 되겠죠. 자, 파생되는 특징 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며 공시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공시방법은 등기,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란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2번 봅니다. 자, 국지화 하는데 줄 것입니다. 국지화. 이 시험이 잘 놉니다. 국지화에 밑줄 긋습니다. 국지화 되겠죠. 국지화. 움직이지 않으므로 여기만, 이 땅은 여기만 국한됩니다. 이걸 국지화라 씁니다. 국지화. 그죠? 지역적으로 세분한다 했습니까? 지역적으로마다 세분한다 라고 쓰겠죠. 이걸 하위시장이라 쓰고, 세 번째 임장활동 밑줄 긋습니다. 임장활동. 임장활동은 뭐다? 현장에 물건 보러 나가는 것을 임장활동이라 씁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이 나간다는 겁니까? 사람이 현장까지 나가겠죠. 이걸 현장, 이 물건을 보러, 자, 현장에 임하는 활동을 임장활동이라 씁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 보러 가는 것은 누가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건 보러 가는 상태를 임장활동이다. 밑줄 긋습니다. 자, 출제 잘 되니까 봐주시고, 그럼 여기는 국지화, 이것 좀 봐둬야 됩니다. 국지화, 임장활동. 자, 부동성에서 받을고 국지화 하고 임장활동, 요것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봐두시고요. 자, 4번의 추상적 시장 참고로 보시고요. 자, 6번에 안 가볼래요?
외부 효과라 있으면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이 외부 효과는 부동성에도 나오고 인접성에도 있어요. 만약에 이 부동산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동산이 있을 때, 자, 이 부동산이 있으면, 자, 만약에 여기 지하철역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하철역이 있으면, 자, 좋은 영향 주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지하철역이 아니고, 자, 쓰레기 하치장 같은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부의 외부 효과가 됩니다. 이런 걸 합쳐서 뭐다? 외부 효과라 씁니다. 자,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플러스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이걸 외부 효과라고 씁니다. 이 외부 효과는 어디에 주로 놉니까? 부동성과 인접성이 다 있어요. 이 부동성도 있고 인접성도 있거든. 인접성 양쪽에 다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주변을 우리가 분석하는 걸 무슨 분석이라 한다? 지역 분석이라 써요. 이걸 주변 지역을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험은 이게 잘 나오죠. 여기에 위배되면 이걸 경제적 감가라 씁니다. 이걸 우리가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 효과 발생한다고 밑줄 긋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7번은 자, 지역 분석이라는 거 돌았죠. 지역 분석 줄 컸습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지역 분석. 이런 것들은 부동성과 인접성 양쪽에도 공통적으로 노는 용어입니다. 자, 주변 환경에 올리는 것을 적합의 원칙입니다. 자, 이걸 외부 효과가 또 외부성의 원칙하고 관계 있으니까 적합의 원칙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경제적, 여기에 응하면 경제적 감가됩니다. 자, 6번에 부동산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을 지역적 시장으로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제 규제 통제 받는다고 줄 거예요. 규제나 통제 받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탄생된 배경은 자, 이 부동성 때문에 탄생되었습니다. 부동성과 많이 관계있죠. 부정성이라고 두 번째 있죠. 부정성이 뭡니까? 지구는 만들 수 있다는 것 같습니까? 없다는 것 같습니까? 증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겠죠. 자, 지구 못 만드니까 이걸 생산비 법칙이 성립될까 안 될까요? 예? 생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산 자체가 안 되면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파생 특징이고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줄 것입니다. 자, 2번 토지 부족의 근본 원인이 되고요. 3번에 집약적 이용 촉진한다고 줄 것입니다. 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작년에도 뭐 나왔어요? 집약적 이용을 촉진한다 이 말이 나왔죠. 29일 기출 문제가 집약적 이용을 촉진하는 토지의 특성과 관련 있는 것을 골라내가 답이 자, 부정성이 되겠습니까? 뭐가 된다? 부정성.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거요? 불가능하다는 거요? 증가가 불가능한 성질을 우리가 부정성이라고 씁니다. 여기 이제 29회 때 기출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땅을 못 만드니까 토지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반대로 뭐를 만들어야 돼요? 건물을 만들어야 돼요? 예? 건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예. 땅을 지금 못 만든다 했잖아. 뭐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건물은 만들 수 있다 했습니까? 건물은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땅이 지구라는 땅 덩어리를 똑같은 땅을 생산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자, 땅값은 자꾸 올라가겠죠. 땅값이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요. 땅을 못 만드니까 뭐를 만들겠다는 거요? 건물을 만들겠다는 거죠. 건물을 많이 만드는 것을 집약적 이용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집약적 이용이라 써요. 집약적 이용은 기출이 워낙 많이 되었으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줄 거 놓고 별을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에도 기출이 되었지만은 시험 굉장히 잘 놉니다. 이거 집합적용이 엄청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집합적용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3번 별표해 두시고, 자 4번에 보겠습니다.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해야 되겠죠.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이 말이 뭔가면 토지는 만들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자 필요 없이 한 사람이 땅을 많이 보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성과 공공성 때문에 자 토지 공개념이 탄생되었습니다. 이 토지 공개념 때문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법에서 우리가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다면 공공복리 정진이 되겠죠. 이 도로 상하수 되는 것을 만들 때는 수용할 수 있다는 거면 뭐다? 공공복리 정진 때문에 이걸 토지 공개념이라 씁니다. 자,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 때문에 토지 공개념이 돌아서요. 그만 봐두시고, 자 5번에 보니까 못 만드니까 희소성이 증가합니다. 그죠? 자 6번에 봅니다. 이거는 토지는 만들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구의 양은 한정되어 있어요. 예? 자, 지구의 양은 수량이 고정되어 있어요. 늘릴 수 있습니까? 예? 수량이 고정되어 있죠. 더 이상 양을 늘릴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완전 비탄력이라 씁니다. 양을 증가할 수 없는 상태를 뭔다? 완전 비탄력이라 씁니다. 경제론 가면 합니다. 완전 뭐다? 비탄력적이라 씁니다. 완전 비탄력이에요. 이 완전 비탄력을 우리가 수직선이라 씁니다. 수직선. 그림산의 뭐다? 수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는 생산이 안 됨으로 인하여 완전 비탄력적이 되므로 수직선이 되겠죠. 그럼 인구는 늘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인구는 늘어나겠죠. 그럼 인구가 늘어나면 땅값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당연히 땅값은 뭐다? 수직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내려갈 수 있는 구조는 안 되겠죠. 그죠? 뭐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토지가 생산이 안 됨으로 인하여 자 서울 같은 데는 희소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계속 올라가는 거야.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집가 상승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자, 집가 상승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를 자 수직으로 만들게 공급을 완전 비탄력으로 수직선이 되며 자, 이 부정성으로 땅을 못 만드니까 수요자 경쟁이 아주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땅값 상승 원인이 되며 그럼 토지는 체유효 이용 근거가 됩니다. 되겠죠. 자, 영속성이라는 용어 있는데 자, 시간이 흐르더라도 뭐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더라도 뭐가 되지 않는다? 감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구라는 토지가 있으면 영원히 존속하는 성질입니까? 예? 자, 시간이 흐르더라도 영원히 존속하는 성질을 영속성이라서요. 이걸 뭐다? 영속성 이렇게 써요. 이걸 영속성 이렇게 씁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영속성 이렇게 불러요. 자, 쉽게 말해서 감가가 안 된대요. 감가가 안 된대요. 감가가 안 된다. 이거 말로도 문제 맞출 것입니다. 파생된 특징 한번 봅니다. 감가상각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경제적 감가 너무 틀립니다. 경제적은 인문적 특성이 있어 봐야 돼요. 경제적 감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리적 감가는 되지 않습니다.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특성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뭐가 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가 되지 않는다. 자, 감가 적용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이제 별표됐습니다. 줄거 소모를 전제로 한다. 소모가 뭐예요? 감가나 소모나 같은 말입니다. 감가가 안 되는데 다시 만들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재생산 이론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감가가 안 되는데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감가가 되면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같은 물건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토지는 감가 자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재생산 이론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기출된 질문이니까 좀 줄 꺼놓고요. 자, 3번에 가치 보존 수단이 우수하겠죠. 그죠? 이 가치 보존 수단이 우수함으로 인하여, 그죠? 이것 때문에 민법에 5번에 보면 갑구 을구가 탄생되었습니다. 뭐가 탄생됐다? 갑구와 을구가 탄생되었어요. 소유 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죠? 소유권과 뭐다? 제한 물건인 용익 물건을 분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이 제한 물건인 용익 물건은 어디 있습니까? 을구에 있는 거예요. 등기부에 보면. 소유권은 갑구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냥 덜어놓으세요. 등기부에 보면. 이걸 분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속성. 건물 같으면 내구성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소유권과 용익권을 분리하여 사용수익이 용익권입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더라도 감가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마음 놓고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4번 별표 몇 번 기출됐네. 자, 4번에 보면 예측의 원칙 근거가 됩니다. 예측의 원칙. 감정평가면 자, 장래를 예측해야 되겠죠. 영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의 원칙 근거가 되겠고, 자, 이 가치 보존력이 우수함으로 인해서 투자론이 탄생되었습니다. 그 투자론 때문에 마지막에 뭡니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향유할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투자의 장점이 뭡니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향유하는 게 투자의 장점이다. 그럼 투자론은 뭐 때문에 탄생되었습니까? 영속성 때문에 탄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투자론이 탄생된 배경은 영속성이고, 자, 개별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별성은 같은 토지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래요. 자, 땅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필지로 이렇게 나눠요. 10번지, 11번지, 12번지, 13번지 이렇게 필지로 나가면 이걸 한 필지마다, 자, 요 10번지 필지와 11번지 필지가 있겠죠. 이 필지를 봤을 경우에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거에 다르다는 거예요. 모양이 다를 수도 있고 위치가 다를 수도 있고 형태가 다를 수도 있고, 그죠? 지시가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개별성은 같은 토지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개별성. 똑같은 성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름으로 이질성이라 씁니까? 이질성. 성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개별성, 이질성. 대체가 될까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대체 자체가 안 됩니다. 비대체성이라고 써도 똑같습니다. 비대체성. 자,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 성립할까 말까요? 예? 법칙 성립하면 안 되겠죠? 이거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동일 물건입니까? 다른 물건입니까? 다른 물건이잖아. 이 물건과 이 물건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겠죠. 그러면 동일 물건에 동일한 가격이 형성돼야 되는데 물건이 다른데 어떻게? 그죠? 그러면 동일 물건에 동일 가격이 형성돼야 되는데 일물가가 되려고 하면 물건이 뭡니까? 다르다 했잖아. 그죠? 다르니까 뭐다? 일물, 일가 법칙이 성립될 수가 없겠죠. 자, 일물, 일가 법칙 성립한다. 이런 건 너무 틀린 질문이겠죠? 자, 그래서 일물, 일가 적용이 어렵게 된다. 되겠죠? 다 다르니까 비교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아무래도? 자, 3번에 보니까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고 가치 추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개별성 때문에 개별 분석합니다. 자, 그러면 개별성 때문에 개별 분석합니다. 요것 때문에 개별 분석해요.
분석하고 이것 때문에 평가에 무슨 원칙이 탄생됐어요? 균형의 원칙이 탄생했어요? 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죠? 자,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아까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지역 분석이 만들어졌다 했죠? 그렇잖아. 지역 분석이 만들어지니까 되겠죠. 이 지역 분석 때문에 뭡니까? 적합의 원칙이 돌았죠. 평가를 안 하고 연결해 보면 적합의 원칙이 돌았잖아. 적합의 원칙이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가 되겠죠? 이건 경제적 감가가 되잖아. 여기는 무슨 감가가 되게요? 기능적 감가가 된다 했죠? 어떤 감가가 된다? 기능적 감가. 우리 평가론 할 때 이렇게 말을 했잖아. 연결하면 기억나요? 그죠? 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개별성은 자, 성질이 같아요? 달라요? 개별마다 성질이 다른 상태를 개별성이라 쓴다. 뭐 특별한 용어는 아니에요. 인접성은 옆에 토지하고 붙어 있으면 인접성입니까? 이 붙어 있죠? 이거 다 인접성입니다. 인접되어 있으니까 경계라는 문제가 발생할까 안 할까요? 자, 인접지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영향 주겠죠. 당연히 인접지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용도면에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역분석 이런 것 때문에 지역분석도 합니다. 적합의 원칙, 경제감가 다 들어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자, 인접지마다 같이 협동적 논리 주장의 근거가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개발익 사회환수 논리 근거가 된다. 2번은 기출대성 한번 받을래요. 지역분석 근거 뭐하고 공통적 사항입니까? 부동성하고 공통적 사항이고 4번도 적합의 원칙과 경제적 감가 부동성하고 공통적 사항입니다. 그죠? 자, 5번은 용도면에 대체 가능성, 소유권 경계 문제 있고 외부 효과 돌았으면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자연적 특성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작년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부정성의 시험 나왔죠. 중요기출 문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구별된 독특한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해서 일반 시장과 구분된다.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적어놨죠. 1번. 자,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정이 지역적 시장이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제 상향 규제 통제 돌았습니까? 아까 부동성 때문에 규제 통제 공법이 돌았습니다. 공법을 규제법이라 써요. 뭐라 쓴다? 공법을 규제법이라고 써요. 규제법. 공법은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부동성 때문에 규제하기 쉽고 통제하기 쉽어요. 1번 지문은 정확하게 맞네. 그죠? 자, 두 번째. 자, 부동성은 뭐가 나왔습니까? 부동성은 나왔죠? 소모가 뭐예요? 소모. 예? 감가를 소모라 쓰잖아. 소모는 어디에 놓는 용어입니까? 예? 영속성의 소모가 나와야 되잖아. 그죠? 갑자기 부동성 나오는데 소모가 막 나왔어요. 그러면 소모는 영속성, 즉 감가발을 다른 말로 소모라 씁니다. 감가 안 된다, 소모 안 된다 같은 말이 되겠죠. 시간이 흐르더라도 지구라는 땅 덩어리는 영원히 존속하는 성질인데 이 소모는 영속성이 나와야 되는데 부동성에서 소모가 나오니까 틀려졌죠. 아까 부동산은 국지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나? 그죠? 임장활동, 뭐 세분한다, 규제, 통제, 추상적, 외부 효과, 적합의 원칙, 규제, 통제 이런 거 나와야 되겠죠?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자, 소모가 나왔잖아요. 틀렸네. 볼 것도 없이 틀린 지문이잖아. 그죠? 소모는 어디에 나온다?
영속성이 논다는 거. 잘 노는 용어만 봐도만 됩니다. 2번 틀렸죠? 자, 감가가 안 되니까 다시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실제로 이 문제도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3번 부동산은 지대 위치 고정이 돌았네. 되겠죠?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을 준 외부 효과가 돌았죠? 외부 효과는 어디에 됐습니까? 부동성도 있고 인접성 아무 데나 돌아도 관계없잖아. 그죠? 자, 4번 부정성은로 해서 자, 공간수의 입지 경쟁이 유발한다. 맞죠? 땅은 못 만드니까 수요자 경쟁이 많이 되잖아. 땅값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땅을 만들 수 있으면 땅값 안 올라가겠죠? 만들 수 없으니까 땅값 올라가잖아. 집가 상승 문제 발생시킵니다. 맞죠? 개별성으로 해서 부동산은 시장 정보 소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럼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이 문제적 특성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감이 안 되면 자연적 특성, 물리적 특성이라 쓰고, 인간이 감이 되면 인문적 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되겠죠? 용도는 누가 결정합니까? 예? 사람이 결정했죠? 누가 결정합니까? 예? 행정청이 용도를 결정하잖아. 행정청이 용도를 결정할 때, 용도를 정할 때 중요사항일까요? 중요사항이 아닐까요? 중요하겠죠. 그러면 국민은 따르니까 재산의 직접적 이익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건 실행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용도를 정할 때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되겠죠. 어떤 절차?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을 부동산은 채유효 이용 판단이라 말했습니다. 뭐라 쓴다? 채유효 이용 판단이란 말을 써놨습니다.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채유효 이용 판단 근거가 되며, 그러면 그죠? 자, 용도를 정하는 자체를 적지론이라 씁니다. 적지론. 적지론이 뭐요? 적지론. 적지론. 적지론이 뭘 것 같아요? 적지론. 이 땅에 적합한 용도를 결정하는 것을 적지론이라 씁니다. 이 땅이 있으면 이 땅에 어떤 용도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냐를 묻는 것을 적지론이라 쓴다는 거예요. 적지론은 뭐를 말한다? 이 땅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을 적지론이라 쓴다고. 이해됐습니까? 입지론은 뭐예요?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입지론이라 씁니다. 이 땅의 위치를 결정하는 걸 입지론이라 써요. 입지 선정은 부동성과 관계있습니다. 적지론은 용도를, 적합한 용도를 결정하니까 용도의 다양성에 노는 용어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용도가 만들어지면 계속 그 용도 있어야 됩니까? 시대와 상황에 따라 용도가 변하겠어요? 변하겠죠. 이 변하는 걸 이행과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행은 뭡니까? 주거지가 상업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공업지가 주택지로 바뀔 수도 있죠. 이걸 이행. 농지가 뭐다? 주택지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 이걸 전환이라 씁니다. 전환은 어디서 봤어요? 후보지 할 때 봤잖아. 이행할 때는 이행지 할 때 봤죠. 그러면 새로운 용도가 탄생됐어요. 용도가 바뀌니까. 이걸 새로운 용도가 창조된다 해서 창조적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좋은 용도로 바뀌는 걸 경제적 공급이라 씁니다. 자, 농지가 주택지로 바뀌면 경제적 공급이에요. 그죠? 자, 이 토지를 매립하여 아파트 용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것도 경제적 공급이에요. 경제적 공급이 뭐예요? 용도적 공급이라 써요. 용도적 공급. 용도적 공급 되겠죠? 전에는 이걸 논으로 썼는데 이걸 밭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요즘 밭이 더 비싸잖아. 이것도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이라 써요. 경제적 공급을 다름으로
용도적 공급이라 씁니다. 그럼 공급은 물리적 공급도 있고 경제적 공급도 있겠죠. 물리적 공급은 아까 부정성 때문에 안 된다 했잖아. 그죠? 물리적 공급은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안 되므로 완전 비탄력이니까 수직선이라고 했죠. 경제적 공급은 되죠? 가능하니까 우상향 곡선이 나옵니다. 나중에 공급 곡선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다음 주에 가면 또 할 거예요, 이거. 그죠? 계속 반복하는데 같은 이론이에요. 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땅이 너무 작으면 합치는 게 좋아요? 아파트 용지는 합치는 게 좋아요? 대량으로 짓는 게 아파트가 분양이 더 잘 되잖아. 대규모로. 작은 것들은 뭐다? 합치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너무 크면 뭐다? 잘라야 되겠죠. 분할하겠죠. 크면 분할할 수도 있고 작으면 합칠 수도 있죠. 이걸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생되는 특징을 보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지원의 동그라미. 지원만 봐두시기 바라고. 자, 3번 부동성과 함께 작용. 한정가격. 일본 용어입니다. 한정가격이 존재하고. 자, 뭐를 대량으로 하니까 규모의 경제가 뭐예요? 자, 뭐를 대량으로 하니까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비용이 떨어진다?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 씁니다. 뭐를 한꺼번에 대량하려니까 평균 단가가 떨어지겠죠. 이걸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했습니다. 사회도 있고 경제도 있고 행정적 위치인데 시험 잘 안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됐고, 자, 한정되면 지역성과 국토성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시험이 어떤 형식으로 놓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토지의 특성에 제가 한 문제 놓는다 했습니다. 자, OX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문제를 자꾸 풀어보시고 하면 문제가 어떤 형태로 놓을 건지 쭉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볼게요. 49페이지 맨 위에 기출 지문들이라고, 이거 자꾸 익혀야 됩니다. 자, 토지는 부동성의 특성에 있어 위치에 따라 용도, 지역 등이 달라지고 그 이용도, 상태도 달라집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쓰레기 소각장, 매립지, 공원 설치와 같은 토지형이 이거 외부 효과에 돌았죠? 여기 했잖아. 쓰레기 소각장, 외부 불경제. 공원 도로면 외부 경제. 이걸 외부 효과라 씁니다. 다른 말로 외부 효과라 씁니다. 발생하겠죠. 이러한 외부 효과는 발생하는 원인은 설명할 수는 부동산의 특성이 존재하겠죠. 이건 부동성도 있고 인접성 양쪽에 돌아도 됩니다. 부동성 써도 되고 인접성 써도 관계없어요. 외부 효과는 양쪽에 다 있으니까. 자, 3번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있어 부동산 시장의 지역적 특성으로 중앙시장과 지방자치장의 규제 통제 돌았죠. 공법이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부동성 때문에 공법이 돌았다 했죠. 네 번째, 토지는 다른 생산물층은 노동과 생산을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땅 만들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여기요? 토지 못 만든다 했습니다. 건물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겠죠. 토지는 생산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틀렸네? 그죠? 자, 5번 해볼래요? 자, 5번. 토지의 부정성은 조방적입니까? 이게 별로 집약적입니까? 이 집약적이라는데 조방적으로 나왔어요. 집약적 반대가 조방적이거든요. 조방적은 낮은 건물을 짓는 거예요. 땅값이 올라가는데 고층 건물 짓겠죠? 이걸 집약적 이용하지 낮은 건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집약적이가 틀렸습니다. 조방적이가 틀렸습니다. 여기 뭐가 나온다? 집약적. 이게 굉장히 시험 잘 나와요. 이거 엄청 잘 나오는 질문이거든. 자, 6번에 부정성은 뭐예요? 토지를 만들 수 없겠죠. 사용과 판매를 주장한 계약이란 말이 들었네. 여기 벌써 보니까 부정성은 인문적 특성입니까? 자연적 특성입니까? 물리적 특성인데 지금 인문적도 계약은 여기 인문적 특성으로 가잖아. 벌써 말 자체가 앞뒤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지금 자연적 특성 하는데
인문적 특성 엉뚱한 말만 하고 계약 같으면 법률이잖아. 법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예? 그럼 이건 인문적 특성이니까 자 여기 사경행위 있잖아. 사회적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인문적 특성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되겠죠. 틀렸네. 볼 것도 없네. 법적 대상을 얻게 한 데가 법적 대상은 뭡니까? 법적 대상은 있겠죠. 뭐 한다고? 인문적 특성이라고요. 부정성 묻는데 지금 법률적 개념이 막 나왔다고. 행정법률이 나왔다고. 행정법률은 여기 있다고요. 자 틀렸죠? 자 7번에는 토지는 공공성 어디서 봤어요? 예? 부정성 봤잖아. 사회성과 공공성 있잖아. 공산주의가 뭐요? 사회주의 국가잖아. 공산주의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 때문에? 토지 공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우리 공장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땅은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삽니다. 임대해 주는 거예요. 40년간. 몇 년간? 40년간 임대 받는 거예요. 공산주의권은 사회주의 국가잖아. 토지 공개념 때문에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건물은 소유할 수 있는데 뭐는 소유하지 못한다? 토지는 소유하지 못합니다. 뭐는 소유한다? 건물은 소유할 수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도. 땅은 뭐 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 불가능한 거예요. 문제 되겠죠? 자, 그러면 사회성과 공공성이 되면 토지 공개념이 강화해야 됩니까? 완화돼야 되겠습니까? 예? 강화되겠죠. 토지 공개념이 정부 개입 강화되잖아. 공산주의 국가는 뭡니까? 사회주의 국가니까 개인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민주주의 국가도 뭡니까? 불필요한 토지는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규제를 많이 하겠죠. 그죠? 사가지고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많이 때리겠다? 팔 때 양도소득세 왕창 때리겠다 이 뜻이겠죠. 명분을 뭐다? 약화시킬까요? 강화시켜야 될까요? 강화시켜야 되겠죠. 자, 8번에 부정성으로 해서 자, 공간 수입지 경쟁이 발생하고 지가 상승 문제가 발생한다 하겠죠? 땅값 자꾸 올라갈 거잖아. 땅 못 만드니까. 자, 아까 구분 났네. 부동성인데 소모 넣으면 안 되겠죠? 영속성의 소모가 나와야 된다 했잖아. 그죠? 잔장 넘겨봅니다. 10번에 소유이익과 이익은 갑구을구가 탄생된 것은 영속성 때문에 탄생되었습니다. 예? 우리 민법에 가면 갑구가 소유이익이고 을구가 용익물건을 사용이익이라 씁니다. 이 분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영속성 때문에 논다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것은 뭐다? 영속성이라고. 무슨 성? 영속성. 부정성 엉뚱한 말 써놨잖아.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이거 자꾸 연습하셔야 된다고. 지금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지금 처음이라가 이해가 안 됐지요? 지금 갑구 얼굴하니 그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 민법이 안 돼 있으니까 그죠? 등기부를 보면 갑구가 뭡니까? 소유권 관계를 나타내고 얼구가 뭡니까? 소유권 외적 권리를 관계를 나타내는데 소유적 외적 권리 관계가 뭐다? 제한 물건이라고. 물건은 8개로 구성되어 있다 했잖아. 그죠? 들어봤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소유권과 점유권으로 나누고 소유권을 다시 소유자가 본래부터 갖고 있는 권한이 3가지 했죠. 사용, 수익, 처분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자 민법 211조에서 사용, 수익, 처분한다 했잖아. 소유권자가 본래부터 갖고 있는 권한이 있었잖아. 본래부터 갖고 있는 권한을 출입말을 우리가 분권이라 쓴다고. 내가 이 땅을 샀잖아. 소유하잖아. 그러면 소유자가 본래부터 3개를 다 갖고 있었다고. 그죠?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할 수 있는데 이 본래부터 소유자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3개를 제한하는 걸 제한물건이라 쓰잖아.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것을 용익물건이라고,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을 담보물건이라 쓴다고요. 그죠? 이 제한물건이 등기부상 어디에 표시를 한다? 얼구에 있다고. 들어본 것 같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거 들고 외우지 말고 지지전 이렇게 외우지 말고 뭐냐니까 용인 보니까 지지전 이렇게 돼. 지진이 뭐니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암기는 잘해. 이상하게 보니까 뜻을 알아야 되지. 그 종류마다 시험에 다 나오잖아. 그죠? 담보물권은 저당권, 유치권, 질권이 있잖아. 질권 우리 시험 안 나오니까 저당권과 유치권만 공부하시면 되겠네. 이거를 개론에서 뭐다? 영속성 때문에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할 수 있다 이 말을 썼죠. 그걸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영속성 때문에 그렇다고. 뭐 때문에? 영속성. 영속성 나왔나 보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럼 10분 틀렸죠? 이 말이나 소유이익 때문에 11번에 자본이득이 나왔어요. 자본이득이 뭐예요? 양도차익이에요. 이용이익이기 때문에 소득이득이 나왔어요. 투자론 할 때 내가 했죠. 소유이익 때문에 팔면 자본이득, 양도차익이 나오잖아. 그죠? 이용이익이기 때문에 몇 년 소득이 발생돼 소득이익이 나오겠죠. 이거 다 영속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투자는 영속성 때문에 탄생되었고요. 자, 12번 봅니다. 토지 영속성에서 소모 또 나왔네. 예? 소모 나왔는데 재생산 이론까지 맞는데 뭐 때문에 틀렸다? 물, 일가 법칙이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개별성에서 나왔잖아. 들어본 것 같아요? 일물, 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거는 개별성, 이것 때문에 틀렸네. 자, 13번은 개별성은 완전 대체입니까? 여기 비대체입니까? 대체가 되어요? 안 돼요? 안 된다 했잖아. 다 다른데 어떻게 대체가 돼요? 비대체가 되죠. 이거 틀려버렸죠. 자, 13번 개별성에 있어서 부동산은 완전한 대체가 성립은 틀렸습니다. 14번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계량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맞겠죠? 자, 15번 토지 비생산성. 비생산성이 뭡니까? 예? 부정성을 다른 말로 비상승성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 공급을 증가할 수 없다 했는데, 용도는 어디 있습니까? 비생산성하고 비생산성. 용도는 여기 있습니까? 예 묻는데 하나 왔어요. 동문서답하고 있거든요. 부정성을 다름으로 비생산성이라서 비생산 때문에 용도가 나오니까 말이 안 맞잖아. 지금 자연적 특성 하는데 인문적 특성이 쭉 나왔어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연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개별 용도 관점에서 공급할 수 있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공급할 수 있겠죠. 이게 경제적 공급이라고. 예? 이거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이라고. 경제적 공급. 개별 용도 공급은 물리적 공급입니까? 경제적 공급입니까? 예? 경제적 공급하고 있다고 저 현재. 앞뒤 말이 안 맞다고요. 자, 그러면 비생산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거나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용도적 공급은 개별 용도로는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정확히 바꾸려고 하면. 그렇잖아. 물리적 공급, 비생산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안 됩니다.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용도적 관점에 공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용어를 바꿔야 되겠죠. 자, 16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네.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여기 볼래요.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데 용도적 공급은 됩니다. 용도적 공급은 어디 있는가요? 인문적 특성이 나온다고. 용도적 공급이 뭐예요? 경제적 공급이라고. 같은 말이라고. 용어 가지고 똑같은 말 가지고 자꾸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용도적 공급이나 경제적 공급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물리적 공급은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죠?
경제적 공급은 대유한데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나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막 짬뽕을 해놨죠. 17번 보면 용도의 다양성으로서 체유 판단 근거가 됐죠. 아까 있었죠? 자, 18번 토지 병합 분할이 가능한 물리적 특성이 있다. 자, 여기 한번 볼래요? 병합 분할이 가능한 것은 물리적 특성입니까? 인문적 특성이 있는 용어입니까? 인문적 특성이 있는 용어인데 동문서답하고 있다고요. 물리적 특성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인문적 특성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나와야 된다고. 되겠죠? 소유자 법적 제한 없이 원하는 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구획할 수 있다는데 법적 면적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자, 법적 제한이 있는데 도시형 토지는 예? 토지 분할, 건축법에 가면 토지 분할 제한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암기하라 할 겁니다. 제가 이거 밑으로 분할하면 건물 못 짓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니까 주택과 그죠? 기타 미지정된 것을 60m로 분할하면 건축 허가 안 내줍니다. 미달하면 안 내줍니다. 상업과 공업이 있습니까? 있겠죠? 상업공업은 150제곱미터 미달되면 허가 안 내줘요. 녹지는 뭐다? 200제곱미터 미달되면 허가 안 내줘요. 이거 위상 분할해야 됩니다. 이 토지 분할 제한이 있습니다. 어디 있더라? 건축법에 가면 암기하라고 내가 할 겁니다. 무조건 밑으로 자르는 거는 자유인데 뭐는 못 짓는다? 건물은 못 짓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두 평의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2평 잘랐는데 건축 지으러 왔습니다. 가면 건축가에 허가 내줘야 안 내죠? 안 내주겠죠? 2평 해봤자 6.6제곱미터밖에 안 되잖아. 최소한 얼마 이상은 된다? 60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그죠? 자,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다른 법 펴오면 이해가 될 거라 보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쉬는 시간에 하시면 좋겠고요. 자, 54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속성인데 시험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논다 보시면 됩니다. 자, 종류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죠? 자, 공간 개념 있고, 그죠? 자, 자연이란 개념도 있습니다. 옛날에 참 많이 있네.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거 공부했어요. 시험 거의 안 나와요. 이따라만 보겠습니다. 참고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공간 개념인데 그냥 자, 참고로만 보겠습니다. 시험 제가 잘 안 논다 했거든요. 그냥 참고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지구란 땅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읽어볼래요? 지구의 중심부가 있어요. 지구 중심부가 있으면 자, 이걸 지구의 표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맞아요? 맞겠죠? 그냥 가볍게 보라고. 시험 안 논다고. 그죠? 자, 시간 되니까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지구의 표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땅 밑도 있고 공중도 있습니까? 예? 위로 가면 공중이 있잖아. 공중권이라고 있었다고. 땅을 기점으로 지구의 표면을 기점으로 하니까 공중도 있고 지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지표를 수평 공간이라서요. 수평이란 공간으로 보시고 위를 공중 공간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봅니다. 공간으로 보시고 아래를 지중 공간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단면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지구라는 단면을 한번 잘라 보겠어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아까 민법 212조라고 했었어요? 예?
법률적 개념 할 때 했잖아. 민법 212조. 예? 생각나요? 정당한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과 하에 미친다 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적 공중공간과 사적 지중공간이라 쓰는데 다른 데는 없고 서울시만 한계심도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서울시는 왜 한계심도가 있는가 하면 지하철이 10호선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땅 밑을 봤을 때 한계까지 내려가는 중심지를 향해서 도면상 표현 최대가 얼마다? 40m까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40m까지 표시하는데 이거 밑으로는 공적 지중공간이니까 손실보상 안 해주고 한계심도 이내까지는 손실보상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지하철이 이렇게 뚫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사적 공중, 사적 지중이고 밑으로 가면 공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사적일까요? 공적일까요? 예? 얘는 공적입니까? 사적입니까? 공적입니다. 공적 지중공간이라 씁니다. 이걸 지중공간이라 쓰는 거예요. 위로 가면 대기권까지를 뭐다? 공적 공중공간이라 씁니다. 공중공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습니까? 전파권 같아요. 전파가 날아갔죠? 이 전파권은 공적 공중공간이니까 내 지붕 위로 전파가 날아가더라도 손실보상 안 해줍니다. 항공권이라고 했습니다. 비행기 날아가는 게 있죠? 예? 이런 것도로 통행료 별도로 안 냅니다. 공적 공중공간이 되니까. 그죠? 자, 여기는 그 광역권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광물이 있거든. 이 미채굴 광물은 공적이 되니까 개인의 소유권 효력이 미치는 여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몇 번. 자, 그럼 미채굴된 광물은 개인의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고 시험 나왔습니다. 미채굴된 광물은 개인의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미채굴된 광물은 국가로부터 광물채굴 허가권을 별도로 또 받아야 돼요. 국가로부터 광물채굴 허가권을 받는 것을 우리가 광역권이라 씁니다. 그죠? 이건 원래 공적이니까. 그래서 광물이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그럼 광물은 뭐다? 개인의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여기 자꾸 시험 몇 번 나왔어요. 그렇겠죠? 자, 그럼 여기 보시니까 수평 공간을 2차원 공간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2차원 공간이라 씁니다. 2차원은 뭡니까? 수평 공간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입체 공간이라 보면 돼요. 입체 공간이 있고 이거 다 합치면 3차원 공간이라 써요. 특별한 용어는 아니니까 이제 참고로 보겠습니다. (2차원) 공간은 뭡니까? 수평 공간말을 2차원 공간이라 씁니다. 2차원. 2차원이 뭐 특별한 용어도 아니에요. 전부 다 합치면 3차원 공간이라 불러요. 우리 부동산은 소유권은 이 전부 다 보는데 복합 개념으로 아까 본다 했죠? 무슨 개념으로 본다?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을 보는데 이 3차원 공간을 복합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바라볼 때 3차원 공간을 다 소유권 안에 넣겠다 이런 뜻입니다.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 하기 위해서는 복합 개념으로 보고 3차원 공간을 전부를 자 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개념만 한번 봐두시면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공간 개념이 있는데 많이 적어놨어요. 많이 적어놨는데 자, 이 공간은 4번의 영속성하고 관계 있습니다. 영속성. 한번 읽어보시고 자, 2번에 공간적 범위가 있는데 그죠? 자, 1번에 둘째 줄에 봅니다. 토지 소유권 공간적 범위는 자, 줄 것은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가치가 인정한 한도까지 한다라고 추상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지금 밑에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봅니다. 민법 212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것만 읽어보겠습니다.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과 하에 미친다. 요것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은 소유권 정당한 이익의 범위란, 그죠? 자, 그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범위가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다. 판례 같은 데 의존하겠다는 뜻입니다. 되겠죠? 자, 5번 봅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데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와 지상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때문에 자, 구분 지상과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자, 그럼 넘어가면 공중권이 있고 지표 있고 지하권이라고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럼 공중권도 있고 지표도 있고 지하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한번 볼래요? 공중권에서 물리적으로 공중공간이나 무한하나 공중권은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은 없으며 단지 공중권의 이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읽어보시고 그 밑에는 그 공중권의 종류가 사적도 있고 공적도 있습니다. 사적은 뭐요? 자, 밑으로 볼래요? 자, 뭐 공중권 이용권 1조권 이런 거 있습니다. 개발권 양도 제도라는 것은 이건 미국에서는 제도입니다. 개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적은 자, 갈라니까 항공권이랑 전파 발차권 그 정도만 받으시고 자,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지표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토지 구역의 수평 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배타가 남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본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니까 물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유역지와 선용주의라고 있는데 참고로 봅니다. 자, 유역지는 물이 풍부한 지역에 서변지역에 주로 서는 것을 말하고 자, 선용주의는 뭡니까? 근조지역에 주로 많이 씁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역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일방이 물을 독점주로 사용하지 않고 인접한 다른 사회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고루 서는 것을 말하는데 자, 그거 읽어보시고 자, 선용주의는 자, 먼저 온 사람이 물을 독점주로 쓰고 남는 것이 있으면 다음 사람이 쓰는 원리입니다. 되겠죠? 자, 서로 인접하지 않더라도 먼저 온 사람이 서로를 변경하여 우선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지하권이 있습니다. 지하권 한번 볼까요? 3번 한번 봅니다. 우리나라는 자, 광업권에 밑줄 긋고 별표치입니다. 광업권이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권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광물은 공적 지하권에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하수는요 사적 지정공간에 들어갑니다. 되겠죠? 자, 한번 봐두시고 5번 한 읽어보겠습니다. 구분 지상권 지상공간을 상하 범위를 정하여 건물의 기타 공작물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분 지상권은 우리 민법에만 상하 범위를 정하여 여기서 여기 위로 몇 메다 옆으로 몇 메다 정해놨습니다. 범위를 정하여 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하 공간 공중을 활용 모두가 관련되나 자, 개발권 양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공중공간만 됩니다. 줄 것입니다. 자, TDR 제도라 쓰는데 개발권 이전 제도라든지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중공간과 지하는 관계없습니다. 용적률도 지하 관계없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도도 지하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공중관계 있습니다. 그것만 밑줄 긋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고 자, 넘어갑니다. 자, 위치성이라고 했습니다. 위치성. 위치는 절대적 위치도 있고 상대적 위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절대적 위치를 물리적 위치라 하고 상대적 위치를 경제적 위치라 씁니다. 자, 책에서는 그게 중요한데 접근성이란 용어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접근성이란 자, 줄 것입니다.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줄 거예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정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줄 것입니다.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가치는 항상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 접근성이란 용어 정리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그럼 접근성이란 용어도 있고 근접성이란 용어도 있거든요. 접근성이란 용어와 근접성이란 용어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접근성하고
근접성은 다른 용어예요. 자, 접근성은 시간적으로, 경제적, 거리적 부담을 다 따졌습니까?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그죠? 부담하는 거고, 근접성은 거리적 부담만 따집니다. 거리적 부담만 따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있죠? 서울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서 되겠습니까? 자, 조치원까지 가는 거고, 조치원. 열차를 탔을 때 서울과 대전으로 갔을 때. 자, 서울에서 조치원까지는 근접성은 이게 더 나아요? 예? 근접성은 이게 더 낫죠. 거리만 따지면 얘가 더 가깝잖아. 그죠? 근데 접근성은 불리하죠? 접근성은 좀 불리하잖아. 대전까지는 요즘 KTX는 SRT 타면 금방 가거든요. 차도 많고. 이건 차 잘 없어요. 그러면 자, 여기는 근접성은 불리하죠? 거리는 드물잖아. 근데 뭐는 좋습니까? 접근성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근접성하고 접근성은 다른 용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 가치는 없겠죠.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교통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근접성하고 접근성은 완전 다른 용어입니다. 자, 옆에 보신 밑에 위험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면 적어놨습니까? 자, 여기 주택이 이렇게 존재했는데 여기에 가스 저장시설 이런 거 들어오면 위험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가스 저장시설. 예? 저장 탱크 이런 거 들어오면 위험시설 맞겠죠?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기 좋겠죠? 혐오시설, 쓰레기 하재장 이런 게 안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면 혐오라는 시설이나 위험시설이 없다면 뭡니까?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높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렇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위험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면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높다.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반대로 위험과 혐오의 대상이라면 자, 접근성이 가치는 낮겠죠. 자, 2번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치는 높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접근성이 경우는 오히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접근성 따져야 했습니까? 주거는 뭐로 따져죠? 쾌적성이 좋아야 되고, 상업은 수익성이 좋아야 되겠죠. 공업은 생산성이 좋아야 됩니다. 용도에 따라 접근성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더라. 참고로 보세요. 환경 크게 그죠? 중요하지 않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61페이지 한번 볼래요? 16개 기출 문제인데 잘 안 나오니까 이거 하나밖에 뿐이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관점에서 부동산, 토지 소유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있죠? 토지의 지표를 소유자의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장부를 경작하고, 자, 견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표권이라 한다. 맞죠? 두 번째, 토지 소유자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 맞습니다. 3번,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 광역권이 났죠? 아까 광역권은 한번 볼래요? 광물은 개인의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소유자 권리가 인정된다 해가 틀렸죠? 자, 광물이나 광업권은 국유 소유입니다. 이 광물은 국가로부터 광산을 채굴 허가권을 별도로 받아야 되니까 이는 개인 소유권이 아니에요. 개인 소유권 효력이 이게 몇 분이나 나왔거든요.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토지 소유자가 지하 권고를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지하 권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부르며 국가가 사유지 지하 일부를 사용해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지하철 같은 거 설정할 때 손실보상 해준다 이 뜻입니다. 구분 지상권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되면 총론은 다 끝났네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